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모이는 줄 아세요? 수우파 아니면 나는 솔로? 나는 솔로 17기 돌싱 특집인가요 혹시?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국내법무부 변호사 송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부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남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마스코트 가스맨이에요. 호하. 자, 두 분 이런 자리를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 것 같은데 너무 추워요. 제가 마스코트니까 한번 분위기를 업 시켜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가스맨,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모이는 줄 아세요? 혹시 오늘 우리 수우파 아니면 나는 솔로? 나는 솔로 17기 돌싱 특집인가요 혹시?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에이 설마 장난인 거예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함께 사례를 읽어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청탁금지법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가스맨,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위반자는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명목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명과 강사 5명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는데요. 이는 법정한도 5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로 인정되었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36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슬퍼. 와, 360만 원이라네. 이거 가스가 얼마나? 특히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위반자가 직무 관련자에게까지 모바일 청첩장을 배포했다는 점인데요. 위반자는 카카오톡 계정 배경화면에 결혼식 공지글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까지 함께 전달했다고 해요. 카카오톡 모바일 청첩장은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저도 어제 받았는걸요? 네, 맞아요. 모바일 청첩장은 특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직무 관련자에게까지 배포해서는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대학 교수님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되는데 1인당 5만 원을 초과한 축의금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한테 모바일 청첩도 못 돌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안 되고요. 직무 관련자가 아닌 친족이나 현재 또는 과거 소속 직원, 신문, 방송, 그리고 소속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서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스스로 소속된 친목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돼요. 그런 방법으로 알리면 되는군요. 알려주신 방법으로 올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No problem.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이번 사례는 채용 관련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느 어학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사례입니다. 지원자들의 면접 심사 후 위반자는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한 지원자를 위해 공직자인 어학원장에게 지원자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한 사례인데요. 와, 부탁만 해도 이렇게 위반으로 인정되나요? 맞아요, 가스맨. 이름부터가 청탁금지법, 즉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직자는 금품 수수가 금지됨과 아울러 부정한 청탁도 금지가 돼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개입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가 중요한데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 임직원과 같은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혹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간단한 식사나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명백하게 위배되는지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먼저 요청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꼭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에 온라인 민원 메뉴로 가시면 신고할 수 있어요. 저는 담당자님만 믿을 거예요. 자, 그럼 가스맨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사례는 명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외국 총영사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위반자는 근무 당시 한국 국적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과장으로부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추석과 설에 10만 원 상품권을 한 장씩 받았는데요. 이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로 판단되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위반자는 친하게 지내는 후배와 명절에 관행적으로 주고받은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개인적인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단순한 사교 의뢰 목적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또 위반자는 해외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교육과 투자 관계 확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는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 국적의 기업들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이번 사례를 읽고 나니까 곧 추석인데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추석부터 청탁금지법 일부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최근 자연재해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서 선물의 가입 범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이제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상품권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그리고 문화 관람권 같은 항목이 추가되었으니까 선물을 좀 더 편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같은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최대 3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번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선물 과액이 상향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점 유의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한국가스공사가 또 청년 골든벨을 진행했다고요? 네,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청렴윤리 문화 조성에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여기까지 두 분 한국가스공사를 대표해서 출연하시게 되었는데요. 소감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가스맨과 함께 그리고 남하연님과 함께 유튜브 촬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인플루언서인 가스맨과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송승훈 변호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설명드린 청탁금지법 내용들은 잊지 말고 잘 숙지해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